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박의 정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파악한다면 그 누구보다 폭넓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런 넓은 시야가 필요하신 분들, 또 투자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박의 정수에서는요, 정수의 시장 점수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한 전문가님의 총평을 들어봅니다. 또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만나보고요. 뉴욕 증시의 M7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박의 정수의 하이라이트죠.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주식 방송을, 내일은 이제 금요일 코인 방송을 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결산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5월 7일부터 5월 1일도 아니고 한 주를 건너뛰고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종목들을 드렸는데, 제가 첫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죠. 제가 드린 종목들은 다 급등을 할 거라고. 왜냐? 제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용차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세 권역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렸을 때에서 무슨 수익이 나는지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도 이제는 내일 마지막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박의 정수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5월 동안 어떻게 방송에서 공략주들을 다뤘었는지 결산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한 달 동안을 돌아봤을 때, 3주죠. 3주를 돌아봤을 때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이 5월 한 달을 돌아봤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한 종목으로라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다면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봐야겠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만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 함께 하시면서 이 다음에는 활짝 웃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2,7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10개월 만에 다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죠. 그리고 장중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의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 또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관망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시장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시장 점수는요, 좀 바뀌었습니다. 오, 올랐을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점수 보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5점씩 주거든요. 5점씩 주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째째하게 3점 올리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이제 88점을 줬냐면, 사실 지금 정도의 지금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각도를 올리면서 강하게 쏘고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1조 넘게 팔고 오늘도 1조 넘게 팝니다. 팔 게 아니고 사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사야 돼요. 물론 그걸 팔아서 미국 주식으로 들어간다?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또 빠질까 봐, 급락할까 봐 파신다?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쭉 고점에서 이상한 종목들 또 물리는 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90점을 주고 싶은데 그냥 88점을 줬어요. 일단 85점보다는 좋고 90점보다는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지금 많은 지금 증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경제 방송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테마주 오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증권주도 강하죠, 보험주도 강하죠, 최근 은행주도 강하죠. 거기다가 오늘 지주회사 관련주들도 강하죠. 그다음에 탈플라스틱이니 뭐니 테마의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시장도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안 빠질 것 같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플러스 나고 있는 거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다.
다 얘기했습니다. 공개 방송에선 더 대놓고 얘기했고요. 종목들도 좋은 것들 막 소개시켰는데 그게 다 날라갔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은 국내 증시 안에서 사야 할 때다. 혹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개인에 나도 포함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나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함께 하시면 다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다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 공략주들이 힘있게 올라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5월 결산인 날인 만큼 여태까지 공략주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에 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도 오늘 장에서도 힘있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지금 뭐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로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용차트이기 때문에 시장 점수가 70점 밑으로만 안 떨어지니까 65점, 60점만 아니면 용차트로 제가 뽑은 종목들은 정말 잘 갑니다. 시장 때문에 잘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가는 것만 가요. 근데 얼마나 잘 갔는지 뭐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고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지주사 관련주 잘 갔죠. 지주사 관련주들도 아마 웬만한 전문가들도 언급 잘 안 했을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지주사 관련주 언급을 했죠. 왜 언급했냐면 제가 검색기에 지주사 관련주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어제도 현대제철 올라간 거 보면서 이거 시장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힌트들도 많이 드렸죠. 자, 어쨌든 5월 7일부터 제가 주식 방송으로 전환을 하면서 팍스경제TV에서 5월 7일부터 줬는데 어제 그저께까지가 27일이면 딱 20일 지난 거고 오늘이 이제 22일 지난 겁니다. 한 달도 안 채우고 22일 정도 지난 지금 결산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10% 이하로 그러니까 한 자릿수 9%, 8%짜리 수익도 되게 많아요. 다 뺐습니다. 너무 많아서 뺐어요. 자,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월 7일 날에 라운텍 41% 올라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5월 7일 날 마찬가지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95.9%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날 저점으로 해갖고 몇 프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공략하는 거예요. 다다음 날에 더 빠졌다, 다다음 날 더 빠졌다. 그러면 손실로 났다가 올라간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우데이터도 이날 추천을 했다, 5월 8일 날 추천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가격대가 이 저점이 아니어도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의 가격대에서 계산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수익률이 지금 상승률이 33.1% 다우데이터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할 얘기는 많지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5월 12일 날에 유진 로봇 이건 뭐 늘 얘기했던 거 지금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마찬가지 단기간에 64.1%나 상승을 하고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 주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죠. 프롬바이오 마찬가지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요. 조만간에 다시 모양 잡고 다시 오를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30.5% 수익을 준 종목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서도 되게 많죠. 이게 뭐 2달, 석 달, 넉 달 동안 드린 게 아니고 불과 20일 동안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22일 동안. 5월 7일부터 오늘 29일이죠. 22일 동안 실시간으로 물론 장은 끝났지만 실시간으로 7시부터 8시 이후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에 사서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MD 스태커도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움직이길래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MD 스태커 보면서 이것도 갈 때가 됐다. 공개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힌트를 많이 드립니다. 이거 움직일 거다. 모양 이쁘지 않느냐. 아직 안 깨졌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7.4% 상승을 했죠. 다 용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대성하이텍 마찬가지. 이것도 자주 언급을 했으면 모양이 이쁘잖아요. 모양이 이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러다 보면 한 번은 튄다. 그래갖고 방산주로 해가지고 뭐 2차 전지 뭐 그쪽 소재 부품으로 들어가지만 방산주로 해가지고 24.1% 2.1%도 작은 수익이 아닌데 3%도 4%도 수익이 작은 게 아닙니다. 24.1%면 이건 이것만 해도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앞에 30%, 64%, 120% 이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만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 차트에서 이런 수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5월 15일 날, 자 다올투자증권도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5월 29일. 이것도 제가 어제 언급했거든요. 증권주들 다 움직이는데, 그리고 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11시에도 하고 저녁 8시에도 공개 방송하거든요. 이거 몇 번씩 언급을 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고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DB증권 모든 증권주들이 다 강세로 움직이는데 다올투자증권 이것도 차트가 괜찮은데 안 가겠느냐, 이것도 갈 거다 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20.1%. 그래요. 20.1%. 뭐 작은 수익 아니고 이것도. 자,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5월 15일이면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넘어가려고 했냐면은 이게 5월 15일이면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계산을 만약에 때렸잖아요. 그러면 15%가 아니에요. 더 큰 수익이 나는데 그냥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 정도 저점에서 계산했을 때 20.1%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더 갔죠. 저점 바닥에서는 더 갔죠. 한 30% 정도 더 갔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종목을 오늘 뽑아오면 그냥 그 다음 날에 공략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주식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뭔가를 종목을 오늘도 이따가 준비를 했으니까 드릴 거예요. 드렸는데 내일 공략을 했어. 근데 안 올라가고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얘처럼 더 빠졌어도 이렇게 튑니다. 왜 튀냐? 용 차트이기 때문에. 용 차트. 그러니까 용 차트가 뭐냐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처음 보셨겠죠? 5월 7일서부터 쭉 보셨으면 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하여튼 에브리봇도 자 넘어가면은 자 19.4%. 이것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구름대를 이제 뚫으려고 거래에 실리고, 사실 로봇주의 순환매로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요. 이것도 뭐 몇 번 그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방송에 추천했었고, 작은 수익 아니죠. 이것도 19.4% 수익이 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LNC 바이오 지난번에 막 수익 나갖고 자랑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지금 다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5월 마지막 결산 날이니까 그냥 뽑아봤습니다. 수익 많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우진도 은근슬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것도 5월 20일 날 추천해가지고 15.3% 상승한 종목이고요. A스토리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언급 안 하고 그냥 이건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수익률이 적었기 때문에.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다른 종목들이 수익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12.9%. 왜 이거를 얘기를 꺼내냐면 많이 갈 것 같아서. 차트가 슉, 그쵸? 느낌이 이거죠? 후행 스팬 올려치고 있고 거래도 들어왔고, 이거 엔터 준대. 모양이 위쪽으로 좀 갈 만한 모양의 차트입니다. 이미 이거를 공략했으면 12.9%가 상승, 아니 수익이 났다면 물론 다시 조정받으면 사면 되겠지만,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은 뭐 비중을 줄여놓고 뭐 3분의 1을 줄이든 절반을 줄이든 나머지를, 지금 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가면 그 수익 난 나머지가 30% 50%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관심 있게 보시다가 못 산 사람들은 아직 도망 안 갔잖아요. 120% 간 것도 아니고 62% 간 것도 아니고, 지금 12.9%면 이게 5% 7% 떨어지면 해볼 만한 차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서현 쏘기 시작하죠.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도 뽑아서 갖고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도 얘기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방송할 때 이거 이전에 한번 갖고 나왔던 종목입니다를 얘기하면서 어제도 좋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어제 이거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이 모습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뭐 같아요? A스토리 같죠. 그러니까 A스토리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오늘 뽑아온 종목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바닥은 아닌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구름대를 타고 쏠 수 있는, 쏠 것 같은. 왜냐면 지금 장이 좋아요. 장 90점 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괴롭히고 해갖고 제가 괘씸해서 점수를 안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2022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고 맨날 거꾸로 안 움직이고, 그렇죠? 무슨 청개구리 삶아먹은 것처럼 맨날 거꾸로 움직였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90점, 95점 줬죠. 근데 미국 시장 맨날 올라가도 맨날 거꾸로 떨어지고 그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워서 점수를 안 주는 겁니다. 원래는 90점 줘도 되는데 그래서 88점을 준 거고요. 매매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들은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서현은 지금 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내일도 연속적으로 갈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지만 조정받으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 속에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땅굴 파고 있는 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오죠. 종목들이 이것저것 다 튀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날 거라는 것은 기대를 반만 해야 돼요. 살아나는 것도 있고 계속 반등만 주다가 또 떨어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건 완벽하게 살아난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난 것과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반등 준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26.9%나 상승을 했어요. 20일 기준으로. 어제는 이렇게 안 올라가고 20일 기준으로. 이거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서현. 지주사로 가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HT 현대 마린 솔루션. 조선기자재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 막 현대임수도 나오고 뭐 그럴 겁니다만 얘도 원래는 수익률이 미비해서 언급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0% 이하짜리들은 언급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제 전까지도 올라왔어도 그냥 뭐 이런 거는 넘기고 그냥 20%, 30%, 50%, 60%짜리나 자랑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냥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9%짜리, 8%짜리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자, 오리엔탈 전공. 이것도 21일 날에 얘기했던 건데 22.7% 상승을 했고요. 현대임스. 얘가 36.2%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 날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는데 일부러 조선기자재 7개를 추천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인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롯데지주. 목요일 날이게 되네요. 그렇죠?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주사 관련주를 언급을 하면서 롯데지주 차트가 좋다. 뭐 장이 좋아서 그런지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움직이겠다. 건설주도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뭐 지난주에서는 패션 관련주 움직이길래 제가 그쪽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쪽 관심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지주사 관련주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갖고 나왔느냐? 아니 검색기에서 뿅뿅뿅뿅 하면서 자꾸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안 봐주면 됩니까? 그래서 용차트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주사 관련주 좋다고. 그래서 뽑아오면서 지주사 관련주 지난주 목요일 날에 언급했더니 오늘 죄다 움직이는 게 지주사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주사 관련주도 가져왔어요. 이따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자, 롯데지주.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상승한 거예요, 이거. 23.6%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CJ. 이것도 지주사 관련주. 같은 날 CJ. 저는 CJ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고 주가가 제 기억에 재밌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전문가에서 19년 동안 CJ가 좋았던 거는 초창기 때 2000 그때 7년도, 2008년도 뭐 그때 그리고 2016년도 그때 잠깐 그리고 이 CJ는 하여튼 재미없는 종목으로 저한테 찍힌 종목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기업은 좋은데 기업은 되게 좋아요. 기업은 저기 충무로 저쪽 가다 보면은 거기 CJ 그 본사 있는데 됐다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건 아는데 이 종목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뽑아왔느냐? 구름대를 타고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 뭔가 지주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주사 관련주 왜 움직이는지는 이제 뭔가 지금 법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 움직이는 건데 뭐 그런 관심 없고 돈이 들어왔다는 거, 힘이 실렸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처음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갔느냐? 우리나라 맨날 청개구리 했잖아요. 청개구리 맨날 거꾸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 안 믿습니다. 뉴스는 안 믿는데 이건 믿어요. 뉴스를 믿는 게 아니고 힘을 믿습니다. 차트의 힘, 구름의 힘, 세력의 힘, 돈의 힘.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잘 가죠? 더 갈 겁니다. 롯데지주도 더 갈 거고요. 하여튼 지주사 관련주들 언제까지 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올 때까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하도 속아갖고
몇 년을 속았는데요, 그렇죠? 하도 속아갖고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특히 주주사 관련주들 미워서 안 사요. 재벌 그룹들 뭐가 좋다고 삽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갈 겁니다. 개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엄청 갈 거예요. 계속 100%, 200%, 500%, 10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사줘요. 참 그쵸? 이상해요, 그쵸? 그 바닥에서 안 사다가 결국은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왜 사는지 여태까지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듣고 살 거면 지금 사시고 나중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절대 사지 마세요. 제2의 에코프로 됩니다. 자, 다음은 하나생명. 보험주들도 움직임들이 좋아요. 하나생명. 제가 삼성생명인가 뭐 다른 보험사도 하나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무거운 종목인데 11.3% 지금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태움 상승했고요. 17.9%. 작은 수익 아니죠? 5월 27일이니까 엊그저께 얘기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오늘 움직였는데 1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오늘 종목 리뷰 5월 결산 22종목 얘기한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자, 근데 6월 달에 뽑을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 급등할 겁니다. 왜 제가 이거를 자신하냐면 시장 점수를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는데 다시 또 얘기하지만 7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제 종목 박살납니다. 제 종목 박살나는데 저는 자랑이 왠 줄 알아요? 제 종목은 20%밖에 안 깨지는데요. 다른 사람들 종목들, 다른 전문가 종목은 마이너스 50% 깨집니다.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시장 점수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65점 되면,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시장 점수 65점이나 그러면 한번 다른 전문가 종목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 종목은 20%밖에 안 박살나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50%, 60% 박살납니다. 코스피가 막 박살이 나거든요. 막 쿵쿵쿵 2,000 깨지고 막 1,800 깨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종목이 갑니까? 삼성전자도 막 20% 떨어지고 막 LG화학도 막 동시효과에서 막 하한가 가고 막 이런 모습들 나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 점수가 막 60점, 50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 지금 시장 점수는 90점 줘야 되는데 88점이니까 너무 매매하기 좋죠. 그러니까 그 시장 점수에서는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뽑은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전기차, 탈플라스틱, 그다음에 핀테크, 의료기기,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주가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종목인지 잠시 뒤에 지주사 또 들어왔고 종합물류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종목명은 바로 공개합니다.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EMP, 카카오뱅크, 카카오, 원익, SBS, 나이스, 그다음에 한진. 최근에 카카오페이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죠.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들이 뭔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잡히고 있습니다. 구름대에서 시세 흐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몇 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아픔을 줬고 하도 안 움직이고 맨날 그 상담 들어올 때마다 물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조금 훈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관련주인데요. 지금 탈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도 그 무슨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탈플라스틱, 신재생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나?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삼육물산부터 해갖고 몇몇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주로 언급이 돼서 움직인 건데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 그다음에 전기차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죠. 자리대는 괜찮습니다. 거래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용차트니까 잘 보셨다가 뭐 내일 이게 다 공략하는 건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틀 뒤에 사야지 3일 뒤에 그 전략이 아니에요. 내일 승부 보는 전략이에요. 그냥 오늘 얘기했으면 내일 어떻게 공략할 건가. 그러니까 이틀 3일 날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률 계산을 안 합니다. 오늘 얘기했으면 내일 어떻게 저점에서 살 건가. 그 저점이 궁금하면 공개 방송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죠. 방송 끝나고 이거 8시에도 하니까 그때 들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추천하면 뭐 일주일 뒤에 떨어지면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서 사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저야 좋죠. 이거 아닙니다. 내일 가격대에서 공략해서 승부 봤을 때 좀 전에 아까 봤었던 그 22개의 종목들 공개한 거 있죠. 다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걸 뽑아야 되겠죠.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봤을 때에서는 저거 비싸서 물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로직이에요. 개인 투자를 봤을 때에서는 아니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가는데 이걸 사나? 근데 그걸 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사지 못하는 것과 사야 될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일목으로 잘 보다 보면 보일 거예요. 자, 다음은 코오롱 EMP라는 종목인데요. 코오롱 그룹의 종목이고 오늘 코오롱 지주사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가 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코오롱도 많이 움직였고, 자 탄소섬유 관련주, 뭐 포르쉐 플라스틱 관련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섹터가 여러 가지 들어가요. 수소차도 들어가고 차량 경량화 섹터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얘도 탈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로도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차트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구르대 타고 뭐 조만간에 이게 여기만 돌파가 되면 지금 기사 뜨고 있는 이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친환경 플라스틱은 사실 이거 며칠 전에도 이거 움직였었던 거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한 달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그쵸? 이거 분명히 움직였어서 한 번 움직였을 때 그때도 잘 안 움직였었는데 한 번 걔네들이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정책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왜냐? 길게 얘기 못 하겠고요. 완전 자율자동차가 이제 테슬라가 조만간에 이제 성공할 것 같아요. 중국은 성공했고 우리나라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들이 많이 판매가 될 거고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거고 얘 전기차 부품주.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뭐 거기 들어가는 이제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뭐 강화된 그런 이제 소재들. 합성 이제 소재들 같은 이제 그런 부품주들이 뜰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걸로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주의 친환경 아니어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 이런 종목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차트가 좋다라는 얘기고 사실 차트 더 길게 보면 더 좋은데 이거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매직거래량이 저쪽에도 있어요. 차트 굉장히 바닥인데 이렇게 보면 떠 있어 보이죠?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 자, 인터넷 은행 관련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고 있을 거고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씁니다. 다 쓰고 자 실적도 뭐 괜찮다고 하고요.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맨날 빠졌던 종목이죠. 맨날 빠졌다가 올해 1월 달도 작년 7월 달도 반등 줄 것처럼 해놓고 떨어지고 반등 줄 것처럼 해도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약 올라갔고 지금 많이 던져버렸네요. 비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죠. 작년 7월 달서부터 이거 약 오르니까 던지는 거거든요.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던지는 거죠. 또 오르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니까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또 떨어질 것 같이 무섭게 하니까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들. 저는 그래서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갈 것 같아요. 공략은 어떻게 한다? 내일. 어디서? 잘.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 방송 들어오면 잘 얘기해 주겠지, 그렇죠? 여기서 사는지 아니면 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어쨌든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제일 먼저 좋게 보였는데 걔는 급등했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걔 먼저 급등했고 이게 카카오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거기에 이제 자회사니까 이제 은행 관련한 거고 얘는 지주회사죠. 다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 전자결제, 증권, 카카오뱅크, 뭐 핀테크, 뭐 게임도 하고 있고요. 게임 여기 있네. 광고, 당근마켓, 당근마켓도 하는구나. 어쨌든 두나무, 암호화폐, 웹툰, 음원 관련주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큰 회사인데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쪼개기 상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맨날 떨어져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미래는 좋다. 미래는 좋다. 자, 고점 돌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맨날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거 봐봐요. 또 팔잖아요 지금.
잘 샀는데 제가 볼 땐 잘 샀는데 팔지 마세요. 이거 사야 됩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얘보다는 카카오페이가 더 가볍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얘도 가겠죠. 카카오. 그래서 오늘 뽑아봤고요. 자, 다음은 원익. 자, 로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쪽인데요. 의료기기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산업 전문 유통업체. 자, 차트는 아유 좋네, 그렇죠? 급등하고 근데 너무 많이 급등해갖고 사기가 좀 그렇겠지만 이제 자다가 깬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깼으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잘 때 건드리니까 안 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하품하고 깼으니까 잠에서 깼으니까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원익 얘도 지주사예요. 자, 그리고 SBS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고요. 차트가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황금선 우상향을 뚫고 구름대 뚫었죠. 그래서 이것만 뚫으면 이쪽으로 갈 만한 흐름으로 보여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NIC. 이게 이제 이것도 지주회사 애플페이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차트가 좋아서 뽑아봤어요. 이제 박스권을 뚫는 시그널이 나왔고 바닥에서 탈피하는 강한 흐름들 보여줬으니까 이거 지금 지주사 관련주 요즘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죠. 며칠 전에도 갔고 오늘 특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가나 봐요. 이것도 뭐 여기 가격 일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지? 여기 웬만하면 안 내려요. 여기 내려오려면 지수가 폭락해야 돼요. 오늘 미국 시장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뭐 2%대 강세던데 2% 마이너스가 떨어지든지 마이너스 4%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일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막 종목들이 박살나 일로 내려가지 종목들이 지금 강세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일로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살 거냐 여기 살 거냐 여기 살 거냐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세요. 지금은 그래도 되는 장입니다. 근데 그냥 사라 그래도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사겠죠. 진짜 그냥 사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급등정보방 들어와서 공개방송 들어오면 에이 여러분들 설마 여기서 사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여기나 이런 데서 사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진 마지막 종목이고요. 한진 그러니까 물류 한진택배 많이 봤죠, 그렇죠? 그거 지주사입니다. 차트 돌아섰죠? 돌아섰죠. 그래서 뽑아봤어요. 이제 돌아섰고 거래도 실렸으니까 뭐 실적들은 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도 지주사. 그러니까 오늘 지주사 관련주가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상법 개정이 어쩌니 저쩌니 지금 얘기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도 원래 종목들은 테마가 하나 이루어지면서 한번 으쌰하고 움직이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가 됐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한 눈을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눈을 감지 마시라고 눈을 뜨면 뭐가 보일 텐데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곧 마감합니다. 이거 계속 안 드려요. 이거 뭐 7월 달에 주세요. 그때는 확실히 안 준다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7월 달에는 절대로 안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6월 달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또 전문가님이 기가 막히게 잡아내신다는 걸 지난 방송 공략주들로 충분히 입증을 해주셨죠.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매일같이 아낌없는 나무처럼 공략주들을 대방출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략주들의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신 분들은 지금 이미 매일같이 한바구음 짓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이정수 전문가를 처음 봤는데 여태까지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방출됐던 오늘의 새로운 공략주들 자세한 가격 전략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7시 55분부터 전문가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다 못 다 들은 얘기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라이브 방송 안에서 더 세세하게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급등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전자책까지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 안에는 전문가님의 기법과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혼자서도 공부하면서 능력치를 쌓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한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또슬라 친구인 엔비디아 가지고 친구로 나왔습니다. 넘어갔군요. 네, 또슬라 또 얘기하려다가 자, 여러분들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이실 텐데요. 미국 시장이 좋아요. 자, 일단 빠르게 점검을 해보자면 모든 추세선들과 그 다음에 구름대라든지 여기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그 다음에 황금선, 뭐 구름대 모든 지표가 지금 강합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려면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하면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니까. 근데 저는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걸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가고 말면 말고. 안 넘어가면 내려가면 조정시 사야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못 사죠. 쫓아가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주식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주식 질러야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못 산다고 배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응원을 해주세요. 제발 좀 넘어가라고. 트럼프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엔비디아 못 써서 배 아파하지 말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 많잖아요. 그걸 지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은 일단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역사적 고점 돌파가 되면 국내 관련 섹터들 관심이라 썼지만 질러라. 그리고 AI 호황소 분기 올라간 이유입니다. 오늘 최대 실적 경신했고요. 월가에서도 전망치 상회했다라는 기사 나왔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70%도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금 더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와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자세한 전략들도 대박의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고민 처리반이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고민 처리반이 사전에 접수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신테카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8,56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10% 담고 있으십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이고요. 의료 AI이기도 하고 저도 이거를 자, 차트 보겠습니다. 구름대를 이렇게 깔고 있어서 한번 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 올라올 때 수익이 나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떠줘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 AI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얘는 코로나하고 별 상관 없지만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일 때 그 제약주가 모조리 다 글로 가갖고 뭐 신약 이슈로 번지든지 그러니까 제약주가 주도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가 주도주로 가기에는 오늘만 보더라도 건설주 강하죠. 증권주 강하죠. 오히려 걔네들이 더 주도주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도 강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종목들이 많이 지금 퍼지다 보니까 이슈가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그게 막 몰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수렴하고 있다가 요 정도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뭔가 이슈가 몰리면 그러면 이제 거래가 실리고 폭발하면 10,000원대까지는 무난히 10,0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바랄 수 있는데 이거를 나오려면 지주사 안 가야 되고요. 건설주 안 가야 되고 증권주 안 가야 되고 원전 다 박살나야 되고 조선주 다 박살나야 되고 이쪽만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10,000원만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렴을 하다가 다시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오롯이 제약 바이오만 주목을 받는 그 시기가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10,000원 정도까지 살펴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전문가님의 새로운 공략주로 갈아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3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30% 담고 있으십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눈으로 얘기해도 알 수 있죠?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텐데요. 꼭 들어야겠다면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구름대 아직 안 넘어갔죠? 약한 겁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나는 약해, 아파. 약하고 아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럼 언제 갈 거니?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근데 언젠가는 넘어갈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넘어가요. 그러면 저도 그때는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완전 자율자동차가 생기게 되면 테슬라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많이 팔릴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생기게 되죠. 그럼 그때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얘기가 돌면서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를 안 봅니다. 2차 전지를 볼 거면 아까 얘기했었던 차량 경량화, 차량 부품주 아니면 뭐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부품주, 그거보다 먼저는 자율주행, 로봇, 뭐 시스템 반도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보유만 됩니다. 손절은 근데 이거 매수 가격이 높지가 않아서 이거 싸다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약한 종목을 건들면 결과가 계속 이래요. 자, 아까 5월달에 부렸던 종목들 보셨죠? 이런 종목은 아예 갖고 오질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일단은 제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하나도 갖고 올 수가 없고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남들이 볼 때에서는 강한 마인드로 개인들은 못 쫓아가는. 이런 식의 있는 느낌은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싸네 한번 사볼까? 그러면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싸네 더 싸네 그래서 지하실 100층까지 들어가는 그런 종목에 걸리는 이유가 약한 거 건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조금만 이렇게 팩폭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됐는데 자, 요거는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LNF라든지 에코프라든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낙폭까지 종목도 반등 주니까 수익에서 좀 종목을 교체해 보시라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살펴봤습니다. 구름대에 갇혀있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이게 지금 미지수인 거죠. 잠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니까요. 그 반등이 나타났을 때 수익을 제대로 챙기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구름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혼자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이 노하우가 가득 담긴 전자책을 급등정보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증정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지금 기회가 됐을 때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으로는 클로봇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 2만 원이고요. 비중 15% 말씀하셨습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갈까 봐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자, 로봇주고요. 이거는 분석할 게 좀 많지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거래량 좋고요. 추세 흐름도 좋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일목을 빼고 차트를 보면 상승했으니까 조정받고, 그러니까 횡보 조정을 받거나 가격 조정을 받거나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게 봐요. 저도 좋게 봅니다.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조정 폭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5천 원짜리가 24,000원 갔으니까 몇 배 간 겁니까? 6천 원이라 쳐도 거의 뭐 4배, 3배, 4배는 간 거니까요. 350%에서 한 400% 올라간 종목인데, 그러면 350%에 400% 올라갔으면 왜 400% 빠지면 안 됩니까? 그 절반만 200% 빠지는 거 왜 안 됩니까? 근데 200% 빠지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하죠. 떨어지는 거는 100%가 끝이에요. 100%가 끝이라서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만 원에 공략을 했죠. 그럼 나쁘게 공략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공략한 건 맞아요. 근데 구름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도 잘 공략한 게, 여기서부터 잘 공략한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신호는 뭐냐면, 지금 클로봇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올라갈 생각은 조금 사라졌고 쉬었다가 조정받고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래 너 조정받을 때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 조정 얼마나 받을 건데 한 3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주면 같이 쉬었다가 마이너스 30%, 50% 박살났다가 가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하고. 너 쉬고 싶다고? 근데 얼마나 빠질 건데? 한 12,000원, 만 원까지 빠질 건데 나는 그럼 난 못 버텨. 나는 손절하고 딴 거 갈 거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깨지면 이제 쉰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이 깨지면 대충 가격대가 한 1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깨지면 비중 절반만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시면 되고, 그게 지지가 되면 이제 올라와야 돼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아직 안 깨졌는데 지금 시그널 자체가 후행 스팬이 지금 주가를 깼죠. 그래서 지금 경고 신호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복잡해졌는데, 여기다가 또 전환선, 기준선, 뭐 황금선 이거 다 얘기하면 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전저점 자리 16,500원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 에라 모르겠다, 고통을 함께 하겠다, 버티면 수익 납니다. 그래서 23,000원, 24,000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결국 로봇을 갈 거니까 만약에 떨어지는 걸 참을 수 있다면 버티시면 또 큰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로봇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 같다. 하지만 조정의 폭이 다소 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내가 이 조정을 감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내할 수 있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그걸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6,500원을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 참고하시면서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 내가 자세하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시피 전문가님은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차트를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여러분도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전문가님의 기법과 노하우를 가득 담은 전자책을 지금 급등정보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증정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전자책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안에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가져가셔야지만 전문가님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5분부터 진행되는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